안녕하세요. 두이 시언어 입문의 저자 김성엽입니다. 이번 20장에서는 함수의 포인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앞에서 포인터를 배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려워도 포인터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구조화되어 딱딱해진 시언어 문법에 포인터가 엄청난 유연함을 부여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피하지 말고 반드시 정복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혼란 속에 마지막 20장까지 공부하셨을 텐데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포인터의 유연함을 더 증가시켜주는 포인터를 하나 더 배우셔야 합니다. 이제 이전에 배운 포인터는 데이터를 가리키던 포인터이고 이번 장에서 배울 포인터는 함수를 가리키는 포인터입니다. 함수 포인터를 배워보면 알겠지만 왜 많은 운영체제가 C언어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문법 중의 하나입니다. 알면 알수록 환상적이고 뛰어난 확장성을 보여주는 함수 포인터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지금 보는 화면은 프로그램이 실행 가능한 상태로 메모리에 배열된 프로세스 구성을 간략하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회색으로 표시된 사각형들이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들이 저장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기 때문에 데이터 포인터는 이 회색 사각형에 위치한 주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색으로 표시된 사각형은 실제 기계어로 번역된 명령어들이 위치하는 공간이고 이 공간에 있는 명령어들이 실행되면서 프로그램의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명령어들도 결국 메모리에 복사되어서 실행되기 때문에 각 명령어들이 위치한 메모리 주소를 알고 있다면 그 위치에 존재하는 명령문을 실행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즉, 명령어가 위치한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가 함수의 포인터이고 이 함수 포인터를 이용하면 해당 주소에 있는 명령문을 실행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주소를 사용하는 포인터를 이 20장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함수의 포인터는 특정 함수를 구성하는 시작 명령 위치를 가리키는 포인터이고 그 위치부터 그 함수를 구성하는 명령어의 끝부분까지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포인터가 함수의 포인터입니다. 앞에 설명했듯이 함수의 포인터를 사용하면 함수를 호출하여 실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20장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를 들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많이 썼던 함수이고 간단한 함수인데 sum이라는 함수입니다. sum이라는 함수는 두 개의 정수값을 넘겨받아서 이 두 개의 값을 합산하고 그 합산 결과를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C언어 문법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실제로 C언어 문법이 컴파일 또는 빌드 과정을 거치면 다 기계어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형태로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기계어로 바뀌고 그 기계어로 바뀐 그 명령어들이 메모리에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명령어들이 이제 기계어로 바뀌어서 그 메모리 그룹이 되게 되면 명령어 그룹이 되게 되면 특정 위치의 메모리 공간에 이제 차지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이 명령문이 시작 명령문이 되겠죠. 이 함수 sum에 해당하는 함수의 시작 명령문의 주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시작 명령문이고 그 메모리의 시작 주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사용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이제 배웠던 대로 하면 sum에다가 2,3 이렇게 두 개의 인자를 주면 이 2와 3이 결국은 A와 B에 저장이 되고 A, B를 더하면 5니까 이 반환값이 리턴으로 반환되는 5가 반환되기 때문에 이 리절트에 5가 들어가게 저장되게 되는 거죠. 그러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함수를 정의하고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sum이라는 것을 우리가 호출할 때 그냥 sum이라고 이렇게 적었잖아요. 근데 이 sum이라는 것도 결국은 명령어 코드이고 이게 메모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sum이라고 하시면 이게 그러니까 sum 함수가 실제로 이제 기계어로 번역돼서 메모리에 올라갔을 때 메모리에 이제 복사되었을 때 그 시작 주소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sum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주소를 그러니까 내가 저 함수에
그 주소를 알고 싶으면 %sum이라고 적으시면 %sum이라고 적으시면 그 주소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sum 앞에 사용한 %는 안 적어도 됩니다.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함수의 포인터는 함수의 원형을 사용해서 포인터를 선언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앞에 했던 sum 함수 기억하십니까? 내가 그 sum 함수를 그 주소를 저장할 포인터를 만들고 싶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좀 어려워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포인터를 선언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선언하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데이터 포인터도 우리가 자기가 가리킬 대상의 크기를 알아야지 그 크기를 이제 정해놓고 포인터를 선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선언한 크기를 갖고 대상 포인터를 가리키게 되는데 포인터도 그 함수의 포인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호출할 함수의 형태를 알아야지 그 주소를 갖고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죠? 주소만 저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나중에 그 주소를 이용해서 그 함수를 호출하려면 그 함수의 형식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앞에 좀 앞쪽에서 배웠던 스택 프레임이라고 제가 설명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스택 프레임을 보시면 왜 함수의 원형을 알아야지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그 함수의 형태를 알아야지만 함수의 포인터를 사용할 수 있다 정도만 하실 분들은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만약 왜 함수의 포인터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형태 함수의 원형 형태의 포인터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싶으시면 스택 프레임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알겠지만 그 스택 프레임에서 보시면 함수를 호출하는 쪽에서 인자들을 그 호출되는 함수에 이제 그 전달하기 위해서 메모리 구성을 함수를 호출하는 쪽에서 CNN은 쭉 구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자기 호출하는 쪽에서 인자 구성을 하려면 최소한 인자가 몇 개고 어떤 크기의 인자가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그 인자 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스택 프레임과 연결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함수의 포인터는 함수를 호출하는 역할의 포인터이기 때문에 그 자기가 함수를 호출할 때 인자를 넘겨주기 위해서 그 스택 메모리의 그 형태를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그 형태를 잡아주려면 자기가 호출할 그 함수의 인자의 개수나 인자의 데이터 타입을 알아야지만 그걸 정확하게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함수의 포인터는 함수의 원형을 가지고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sum 함수가 두 개의 정수값을 넘겨받아서 연산을 하는 함수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int 이렇게 두 개의 인자를 쓰고 반환값을 int인 이런 형태로 포인터를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명은 안 적었죠. 그런데 변수명은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데이터 타입이나 데이터 인자의 개수, 그러니까 인자의 타입이나 인자의 개수만 알면 되기 때문에 변수는 적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생략하시는 게 더 편하겠죠. 안 적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괄호를 적은 이유는 이 괄호가 연산자 우선순위가 더 높기 때문에 이 괄호를 안 적게 되시면 이렇게 지금 포인트를 안 적게 주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괄호를 안 적으면 그냥 그 함수의 원형을 선언하는 꼴이 돼요. 그러니까 p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고 그 함수는 두 개의 인자를 가지고 있으며 두 개의 정수 인자를 가지고 있고 반환값이 int 포인터인 값을 반환하는 함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함수의 원형을 선언하는 것이지 포인터를 선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된 형태로 컴파일러가 인식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괄호를 이렇게 반드시 써서 그냥 이 괄호 쓰면 이게 연산자가 제일 높죠. 우선순위가 제일 높겠죠. 그래서 괄호를 써서 p는 포인터이다. 그죠? p는 포인터이다. 그리고 이 포인터는 이런 형태, 그죠? 이런 형태의 함수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인터가 좀 어렵게 선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데이터 포인터도 굉장히 어려운데 선언은 좀 간단했잖아요. 선언은 간단했는데 함수 포인터는 기본 선언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함수 포인터는 특성상 함수를 가리키다 보니까 함수의 원형을 자기 데이터 타입으로 쓰다 보니 인자가 지금 두 개니까 이렇죠. 근데 만약에 뭐 함수가 자기가 가리킬 함수가 인자가 막 10개씩 된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컴마 해서 막 10개의 인자에 대한 타입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포인터가 굉장히
좀 형태가 어려워 보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를 딱 가지면 아 이건 함수의 포인터이구나 하고 그 어렵게 붙어있는 거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함수를 호출하기 위한 구조일 뿐이지 그걸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함수의 포인터를 설정할 때 내가 sum 함수를 가리키고 싶으면 sum 함수 그냥 소스 가져와서 그 함수의 원형 가져와서 그 sum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지우고 그냥 가로 열고 포인터 쓰고 자기가 쓰고 싶은 포인터명, 그러니까 변수명 적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끝나고 나머지 이제 적혀 있는 건 굳이 외우거나 신경 쓰실 필요 없고 그냥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함수의 포인터가 선언이 되었다면 이제 그 이 함수의 포인터로 제가 아까 sum 함수를 가리킬 것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sum이라고 해서 함수, 그러니까 sum 함수의 주소를 이 포인터한테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p는 어떤 실제 데이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sum 함수가 메모리상에 위치한 그 명령어 코드의 시작 주소를 가지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 %라고 적혀 있는 것은 안적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 없으면 안 적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호출은 어떻게 하냐면 보통 그냥 일반 sum 함수 호출할 때 우리가 sum하고 2,3 이렇게 아까 앞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호출했잖아요. 근데 이제 p라는 이 포인터가 sum의 주소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포인터 쓰듯이 갈로 열고 포인터 p 갈로 닫고 그 다음에 2,3 이렇게 적으면 실제로 sum을 호출하는 거하고 동일한 결과 즉 5가 리절트에 들어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뒤에 인자들이 함수 형태 자체가 괄호를 가지고 있잖아요. 괄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인터 쓸 때는 무조건 이렇게 괄호를 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의 포인터는 좀 어렵게 보이는 이유가 이 괄호 때문에 그래요. 뒤에 괄호가 와서. 그래서 연산자 우선소리 때문에 항상 이렇게 괄호를 치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함수를 좀 늘려봤습니다. 아까 원래 사실은 이제 sum이 아니라 이 형태로 봤을 땐 얘가 add가 맞는데 그냥 앞에서 계속 sum이라고 쓰다 보니까 제가 sum이라고 썼는데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sum은 덧셈을 하는 거고요. sub는 뺄셈, multiply는 곱셈, divide는 나누셈 이렇게 네 가지 연산을 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각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심플하게 기본적인 코드만 구성을 했는데 얘가 잘못됐죠. 써보면 마이너스인데 지금 더하기로 됐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봐주십시오.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걸 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죠? 5개, 4개의 변수를 만든 후에 다 8,1을 넣어서 1, 2, 3, 4 해보면 이런 값들이 나오겠죠? 그죠? 이게 10이고, 그죠? 이게 빼는 거니까 6이고, 여기는 그러니까 곱하니까 16이고, 나누면 4. 이렇게 이제 보통 작업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적인 함수 선언과 함수 호출에 대한 그 형태를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함수의 포인터를 이용해서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4개의 함수들을 잘 보시면 반환 값이랑 그 다음에 인자와 인자의 개수 그 다음에 인자의 데이터 타입이 모두 같습니다. 기능만 다른 거죠. 이 함수들은 기능만 다를 뿐 이 함수의 원형들이 다 같아요. 같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함수들은 이런 형태의 포인터는 사용한다면 이 4가지 함수를 모두 가리킬 수 있습니다. 앞에서 함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함수들을 다 개별적으로 이름을 사용해서 호출을 해야 되지만 지금처럼 함수의 포인터, 이게 형태가 다 같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함수의 포인터를 사용한다면 이 함수의 포인터는 이 함수도 호출할 수 있고 이 함수도 호출할 수 있고 이 함수도 호출할 수 있고 이 함수도 호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유연한 코드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인터, 아까 함수의 포인터를 이용해서 배열을 만든 겁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갈로 안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포인터를 4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열인데 그 포인터, 그러니까 포인터 배열, 그러니까 포인터를 4개 만드는 거죠. 4개 만드는데 어떤 포인터를 4개 만드느냐면 이런 형태의 함수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를 4개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도 int, 그죠? int 인자를 2개 가지는, 그죠? 그리고 반환값이 int인 이런 함수를 4개 저장할 수 있는 함수의 포인터 4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시작 주소를 sum과 sub, multiply, divide 이렇게 4가지를 각각의 포인터에다 저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p 잘못됐네요. 이게 p0, 1, 2, 3입니다. 지금 제가 인덱스를 하나씩 밀어서 잘못 적었네요. 그래서 p0, 1, 0, 1, 2, 3이에요. 그래서 p0는 sum의 함수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고요. p1은 sub
함수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고 뭐 이렇게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포문을 이용해서 그냥 돌려버릴 수 있어요. 아까 그 앞에서 함수 이름을 쓸 때는 무조건 함수는 이름으로 호출하는 경우에는 그냥 나열할 수밖에 없어요. sum, sub, multiply, divide 이렇게 네 개를 순차적으로 나열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보시면 알겠지만 sum과 그러니까 sub, multiply, divide를 함수의 포인터를 선언하고 주소를 다 집어넣었잖아요. 집어넣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포문이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배열 형태로 되어 있는 포인터이기 때문에 그죠? i 인덱스를 갖고 돌면 이게 0일 때는 sum 함수가 호출되고 1일 때는 예, 그죠? 뺄셈, 그다음에 곱셈, 나눗셈 이런 식으로 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 번 쓰인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코드를 좀 효과적으로 좀 더 융통성 있게 구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포인트 형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함수의 포인트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 이 코드를 보여주면 굉장히 난해합니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서 제가 설명할까 하다가 이 코드를 보여드리고 설명하려고 여기로 미뤄왔는데 보통의 경우에 함수의 포인터가 형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함수의 포인터 쓸 때 type define이랑 같이 많이 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type define은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타입을 굉장히 쉽게 치환할 수가 있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아까 sum과 같은 함수를 기억하기, 함수의 포인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 그러니까 type define을 뺀 나머지가 함수의 그 변수 선언과 동일을 해야지만 이 type define 문법이 올바른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반환값이 int이고 int형 인자 두 개를 가지는 그죠? 갈로 열고 포인터 붙었으니까 요 type define만 빼보시면 요것만 보시면 함수의 포인터잖아요. fp 언더바 op라는 그러니까 펑션 포인터의 약자고요. 얘는 오퍼레이션의 약자로 제가 적은 겁니다. 요런 형태의 그 함수 포인터 선언한 거하고 똑같은데 지금 type define을 붙었으니까 이제 fp 언더바 op라는 것은 새로운 데이터 타입이 되었어요. 어떤 데이터 타입이냐면 이런 형태의 함수의 포인터를 가리킬 수 있는 그 데이터 타입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fpop라는 타입을 새로 적용했기 때문에 내가 sum과 같은 이 함수를 가리킬 함수의 포인터를 선언할 때는 이제 복잡하지 않고 그냥 fp 언더바 op 하고 뭐 포인트 기호도 적을 필요 없이 그냥 fp라고만 적으면 이렇게 적은 것이 결국은 이렇게 적은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펑션 포인트 약자로 적은 겁니다. 그 반환값 여기 이렇게 인자 두 개 가지고 반환값이 int인 이런 fp라는 펑션 포인트를 이렇게 복잡하게 선언하던 것을 굉장히 단순하게 선언할 수 있죠. 이렇게 단순하게 선언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위에 있던 이렇게 어려운 것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fp, op라는 이 타입으로 배열 4개를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fp, op가 뭡니까? 예, 정수형 인자 두 개를 가지는 그리고 반환값이 int인 함수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가 얘잖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터를 4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좀 더 명확하게 문법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C어는 문법을 할 때 특히 이렇게 함수의 포인터처럼 문법이 굉장히 어렵게 복잡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함수의 포인터 타입 디파인을 잘 활용하시면 이게 문법을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표현할 수 있고 굉장히 이해하기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함수의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인자가 이렇게 막 타입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보통 경우 다 이렇게 타입 디파인을 하고 이렇게 심플하게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함수 포인트 쓸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아까 앞에 했던 것을 완벽한 코드로 한번 보면 여기서는 제가 타입 디파인 안 썼습니다. 이게 공간이 안 나와서 그냥 다시 적었고요. sum, sub, multiply, divide 여기 마이너스 제대로 되어 있죠. 이렇게 네 가지 그 함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를 만들어서 예, 아까 이 네 가지 함수의 주소를 가질 수 있는 함수의 포인터를 배열 형태로 만든 거죠. 그래서 네 개의 함수의 포인터를 만들었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 번 포문 돌면서 쭉 이렇게 그 p, i 얘가 뭡니까? 이게 0이면 sum, 그죠? sub, multiply, divide 이렇게 네 가지 함수가 예, 호출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실행해 보면 실제로 화면이 이렇게 출력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 이름을 통해서 호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함수의 포인트를 이용해서 해당 함수의 주소를 저장해 둔다면 얼마든지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 이 개념이 함수의 포인터이고 이것이 주는 융통성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한 것입니다.
이 예제는 어려우시면 반복해서 여러 번 써보셔야 돼요. 근데 사실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함수의 포인터가 뭔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작성한 거고, 실제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근데 이걸 알아야지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함수의 포인터를 도대체 어디에서 사용하느냐, 그것을 알아야 될 텐데, 우리는 이제 프로그래머라고 한다면 대부분 이제 실행 파일을 만드는, 그죠?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래머들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역할이 좀 구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라고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프로그램은 이제 다른 프로그래머들한테 좀 특별한 함수들을 만들어서 라이브러리로 그걸 변환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라이브러리 프로그래머라고 하는데, 이 프로그래머들은 굉장히 독특하고 어려운 내용들을 함수로 만들어서 그 함수를 라이브러리 소스를 주면 안 되니까 그걸 컴파일한 후에 그 오브젝트 파일을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서 그것을 헤더 파일이라고 하고 함께 이 사용자한테 다른 프로그래머한테 판매를 하는 거죠. 그 예를 들면 사실 이런 거 팔 수는 없겠지만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어, 라이브러리 프로그래머는 sum.h와 sum.lib를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이제 컴파일 해가지고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거죠. sum.lib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그 라이브러리를 이 사용자한테 파는 거예요. 그럼 쓰는 사람은 sum이라는 이런 함수를 몰라도 sum.h라는 헤더를 include하고 sum.lib를 프라그마 커멘트로 자기 프로그램에다가 포함시켜서 이렇게 하면 바로 그냥 sum이라는 함수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소스에 sum이 없지만 이 sum이라는 라이브러리 안에 이 sum 함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 라이브러리 쓰는 사람들은 그 복잡한 거, 지금 sum은 복잡하지 않지만 나중에 굉장히 복잡한 함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기가 그걸 직접 구현하지 않고도 마치 자기가 구현한 것처럼 얼마든지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라이브러리 판매 프로그래머와 사용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이 구조가 돼 있어요. 즉 프로그래머들도 좀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단순한 프로그래머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좀 잘하는 사람들이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좀 초보나 아니면 일반적인 역할을 하는 프로그래머들한테 이렇게 넘겨주면 그 역할을 하는 프로그래머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을 하게 되고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 내부에서도 이 두 가지 역할이 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나누어져서 누구는 이 일을 하고 누구는 이 일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등급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쓰는 사람들이 이 함수에 내가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자꾸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sum 함수는 그냥 두 개의 값을 받아서 무조건 더하는 함수였잖아요. 더하는 함수였는데 쓰는 사람 쓰다 보니까 이거는 절대치를 그러니까 절대값을 이용해서 덧셈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요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sum 함수를 자기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2,3일 때 5가 나오는 건 단순한 당연한 결과인데 2,-3이면 이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게 원래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거든요. sum 함수를 쓰면. 그런데 나는 그게 아니라 인자값에 마이너스가 넘어오더라도 나는 그것을 양수로 바꿔서 2,-3이 마이너스 1 결과가 아닌 2,-3도 5가 되게 하고 싶다. 즉 sum 함수에 인자값이 마이너스로 적용됐을 때 그걸 자동으로 플러스로 바꿔서 그것을 덧셈을 해서 하고 싶다라는 그 기능이 만약에 이 사용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자기가 소스를 안 만들었으니까 라이브러리 프로그램한테 요구를 해야겠죠. 그러면 야 이거 sum 함수 그냥 sum 함수를 또 그냥 마이너스를 덧셈하는 기능도 필요하니까 그냥 sum 함수는 그대로 유지하고 나는 그 절대값을 사용하는 sum 함수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네가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sum 함수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이거 요구해야 되고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sum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absolute 즉 절대치를 쓰는 sum 함수를 이제 제가 이름을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서 a나 b 값이 그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라면 2가 되잖아요. 즉 내가 어떤 a 값이 0보다 작다. 즉 음수라면 마이너스를 곱해서 양수로 만들고
b가 음수이면 곱해서 양수로 만들고, 즉 뭐 양수면 이거 조건문에 안 들어올 때는 안 할 거고요. 음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곱해서 양수로 만들고 그 값을 합산하는 그 함수를 하나 더 추가를 해준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이제 형태가 바뀐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라이브러리 프로그래머가 더 등급이 높은 프로그래머들인데 이 초보 프로그래머나 아니면 그냥 일반직 프로그래머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기능이 더 필요하니까 이 기능을 만들어 주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야, 그 네가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소스가 없는데 지금 만들 줄 알면 이 라이브러리를 왜 써요? 그냥 자기가 만들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요구를 하면 이 사람은 코드를 줄 수가 없으니까 코드를 주면 안 되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코드를 못 주고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 그 라이브러리 프로그래머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함수 하나만 요구하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기능도 많아지고 코드도 복잡해지면 함수 요구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까 앱솔루트 썸처럼 썸 앱솔루트처럼 계속 이렇게 함수 요구하다 보면 함수가 점점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라이브러리 추가하는 프로그래머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러다 버그도 생길 거고요. 아니면 버전 관리 잘못해서 그죠? 예, 이 쓰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버전 써서 생기는 문제도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구가 많으면 정말 많으면 힘들잖아요. 다 그 요구한 걸 어떻게 다 반영해요. 그래서 결국 이 라이브러리 프로그래머들은 자기가 그러니까 썸 함수 중에서 정말 보여주고 싶지 않은 코드가 있을 거고 아 이건 뭐 이 부분은 네가 할 수 있고 뭐그 아까 음수를 양수로 바꾸는 것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 이쪽 편에서 그 쓰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뭐 음수를 양수로 바꾸는 거 if 조건문 이용해서 곱하기 마이너스 1만 해주면 되는데 그런 코드 하나 추가하자고 그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소스 함수를 또 하나 더 만들어서 그것을 거기 또 기능 코드를 집어넣어서 그걸 다시 빌드해서 자기 라이브러리를 사는 사람들한테 또 다시 배포하고 누구는 버전 안 맞다고 또 욕하고 막 에러 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면 결국 라이브러리 프로그래머는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 소개를 할 겁니다. 지금 여기 제목은 콜백 함수로 나오는데 콜백 함수는 뒤에 가면 왜 콜백인지 알게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어떻게 이걸 문제를 라이브러리 프로그래머들이 지금 애완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라이브러리 프로그래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라이브러리 프로그래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까 그 if 조건문에서 음수를 양수로 바꾸는 코드 있죠. 그 코드는 사실 썸에다가 직접 넣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my absolute라고 함수를 만들고 여기 이제 %로 a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아까 들어갔던 두 코드가 사실 기능이 같잖아요. 변수만 다르지. 그러면 이렇게 my absolute 같은 함수 하나 만들면 그죠? 여기 이제 a의 주소나 b의 주소 넘겨주면 이 포인터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my absolute 함수 호출했을 때는 p가 a 가리키는 거잖아요. a의 주소가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p가 가리키는 대상이 0보다 작으면 그 대상한테 마이너스를 곱해서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a 값이 음수라면 양수로 바꾸겠죠. 그 다음에 얘는 b 값이 음수라면 양수로 바꿀 거고 그렇게 해서 음수였다면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겠죠. 이런 함수를 하나만 추가를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이 함수를 sum abs라는 함수가 쓰게 되면 이 함수를 쓰려면 이 함수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호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함수를 사용하려면 그 함수가 이미 있어야지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시점에 그 함수가 존재해야지만 이렇게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함수 기술로는 내가 어떤 기능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될 함수를 내가 호출해서 쓰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죠? 함수의 포인트를 이용하면 함수의 포인트는 뭡니까? 함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함수의 주소를 이용해서 호출을 하잖아요. 호출하기 때문에 주소라는 것은 나중에 얼마든지 대입할 수 있거든요. 함수를 이름으로 호출하면 그 이름을 가진 함수가 있어야지만 컴파일이 돼요. 빌드가 됩니다. 그런데 함수의 포인터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 함수가 없어도 나중에 그러니까 해당 함수 자체가 없어도 나중에 주소를 만들어서 그 주소 값만 함수 포인터한테 대입만 해주면 그 함수 포인터는 그 주소를 이용해서 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시점에 자신이 원하는 함수가 없어도
호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myAbsolute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앞에서처럼 이름으로 호출하게 되면 그 myAbsolute라는 함수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라이브러리가 컴파일이 되지만 함수의 포인터를 사용하면 그 함수가 없어도 호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아까 absolute 기억하십니까? 그 포인트 하나 넘어갔었거든요. 포인트 넘어가는 함수였으니까 이런 형태의 함수의 포인터로 그 myAbsolute라는 함수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다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myAbsolute가 void 타입이었고요. 반환값이. 그 다음에 인자는 int 포인트 하나 넘어가는 요 함수였어요. 그러면 이 함수를 가리키고 싶으면 이렇게 가리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왜냐면 함수 포인터는 해당 함수, 가리키고 싶은 함수의 원형을 자기 타입으로 적잖아요. 그럼 이렇게 적으면 되고, 그럼 이제 이렇게 그 sum abs 함수를 구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아까 sum abs가 ab 인자 두 개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두 개만 가지고 있었는데 세 번째 인자로 뭐가 넘어왔냐면 그 펑션 포인터 하나가 넘어온 거예요. 뭐 아직 뭐 인자로 넘어왔으니까 주소는 당연히 이 함수를 호출하는 쪽에서 넣어줄 거기 때문에 이 함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냥 나는 int 포인터 하나를 가지는, 그죠? int 포인터 하나를 인자로 가지는 함수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이렇게 그 인자로 넘어온 거예요. 지금 인자로 넘어왔고 그 인자를 이렇게 호출을 한 겁니다. 호출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어디에도 myAbsolute라는 말을 한 적이 없잖아요. 한 적이 없고 얘는 그냥 펑션 포인터만 적었기 때문에 이 펑션 포인터가 가리키는 대상 함수를 호출하면서 그 인자로 이 A의 주소와 B의 주소를 넘기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나중에 그 이 라이브러리 안에는 myAbsolute 같은 함수를 정의 안 해도 되고요. 이 sum abs라는 함수를 쓰는 쪽, 그러니까 이 함수를 사용하는 쪽,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쪽 프로그래머가 myAbsolute 함수를 자기가 만들어서 그 함수의 주소를 여기다가 넘겨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넘겨주시면 이 펑션 포인트들은 이 myAbsolute 함수의 주소를 자기가 받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myAbsolute 함수를 호출한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되면 라이브러리 프로그래머가 아까 그 myAbsolute 같은 함수를 자기가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건 나중에 네가 함수 만들어서 그 함수의 주소만 이 세 번째 인자로 넣어주면 돼. 그러면 그게 뭐 절대치를 저하든 뭐 곱셈을 하든 나눗셈을 하든 걔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라는 것을 라이브러리 프로그래머가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내가 이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시점에 기능이 얼마만큼 확장될지 또 어떤 기능이 추가될지 없어질지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함수들을 다 만들 수가 없어요. 다 만들 수가 없는데 그런 예상 못할, 내가 아직 현재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기능들을 더 추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수의 포인트를 이용해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뭐가 장점이냐? 라이브러리 프로그래머는 자기가 함수를 sum abs 함수를 만들 때 myAbsolute 함수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안 만들고 나중에 이거 안 만들어도 컴파일이 되고 나중에 쓰는 사용자가 그죠? 자기가 myAbsolute 함수를 만들어서 그 myAbsolute를 그 sum abs 함수 인자로 넣어주면 결과적으로 결과가 똑같다라는 거죠. 즉 지금 보시는 것처럼 5,1을 넘기면서 myAbsolute를 쓰는 사람, 즉 라이브러리 사용자가 이 myAbsolute 함수를 만들어서 이 함수의 주소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sum abs는 요 함수의 주소가 왔으니까 그 두 개 펑션 포인터로 호출했던 그 펑션 포인터로 호출했던 그 코드에 myAbsolute가 두 개가 호출되면서 5는 양수니까 그대로 됐을 거고 마이너스 1은 음수니까 1로 바뀌어서 덧셈이 되는 거죠. 즉 이렇게 되면 이 라이브러리 프로그래머가 할 일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간단한 기능 변화나 추가는 이제 라이브러리 프로그래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브러리 사용자가 자기가 함수를 만들어서 그 주소를 여기 넘겨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아까 sum하고 sumabs 그 라이브러리 두 개 들어있었죠. 근데 sum은 그냥 덧셈만 하는 거고요. sumabs는 절대값 취해서 덧셈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사용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두 개 다 절대치 취하지 않고 난 요거만 절대치를 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요거만 절대치를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함수가 더 많아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함수의 포인트를 사용하면 지금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걸 대체하는 건데 아까 sum 두 개, 그러니까 sum과 sum abs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것도 먼저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A와 B를 두 개 넘겨받았는데 세 번째 인자를 받았는데 아까는 그냥 막 호출했었잖아요. 그냥 막 호출했는데 앞에 조건문이 하나 붙었어요. 뭐가 붙었냐면 FPABS가 그 널이 아니면 호출하겠다는 거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앞에 제가 설명할 때는 조건문이 없었으니까 무조건 함수의 포인터가 무조건 호출돼야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능이든 함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조건문을 달면 내가 절대치 취하는 기능을 쓰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널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널이라고 적으면 이게 결국은 0이죠. 주소가 0이 넘어가게 되면 if 문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두 개가 수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건 뭐하고 같아요? 이렇게 쓰면 그냥 썸하고 똑같습니다. 즉 이런 기능을 더 추가하게 되면 라이브러리에 썸과 썸 ABS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썸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썸 하나만 있고 이거 ABS 떼버리고 썸 하나만 있고 요 인자를 쓰게 만들게 되면 함수의 포인트를 인자로 쓰게 만들면 자기가 절대치 쓰기 싫으면 널이라고 적으면 되고요. 절대치를 쓰고 싶으면 myAbsolute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그 주소를 여기다 적어주면 걔가 주소를 적으면 널이 아닐 테니까 호출이 되겠죠. 즉 이제 함수가 두 개 만들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의 함수로서 그 두 가지 기능을 다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라이브러리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훨씬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줄어들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라이브러리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이렇게 A, B 두 가지를 하고 이제 더 확장을 해서 인자를 두 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앞에서는 인자 하나 받았잖아요. 펑션 포인터를. 이제 펑션 포인터를 두 개 받는 거예요. A를 위한 펑션 포인터와 B를 위한 펑션 포인터를 따로 받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돼버리면 A만 절대치 취할 것인지 B만 절대치 취할 것인지 아니면 둘 다 할 것인지 아니면 둘 다 안 할 것인지 네 가지 경우를 다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PA가 널이 아닌지 PB가 널이 아닌지 이렇게 그러니까 분별해서 조건을 처리해버리면 이게 둘 다 널 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일반 썸이 되고요. 얘만 그 마이 앱솔루트가 넘어가고 B는 널이 넘어가면 A만 절대치 취하는 거고요. 여기 널이 넘어가고 여기에 마이 앱솔루트가 넘어가면 A는 그대로 사용하고 B는 절대치 취하는 것. 둘 다 마이 앱솔루트가 넘어가면 둘 다 절대치를 서해서 더하는 것. 이 네 가지 함수를 추가한 거와 똑같아져요. 즉 기존 방식대로 함수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라이브러리 프로그래머가 이 네 가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함수가 만들어져야 되지만 이렇게 되면 융통성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절대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딱 그러니까 A 변수와 B 변수의 다른 변화 조건을 더 쓰고 싶으면 그 함수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주시면 그게 절대치가 아닌 다른 기능으로 동작할 수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만들면 단순히 네 가지 기능만 추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쓰는 사람이 자기 입맛대로 함수 만들어서 그 함수 주소를 넣어주면 그 함수가 콜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라이브러리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자기가 해야 될 큰 작업을 그 라이브러리 사용자한테 떼넘긴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자기가 진짜 숨기고 싶은 코드만 여기 놔두고 다른 코드들은 자기가 다 예상할 수 없으니까 그냥 라이브러리 사용자한테 네가 만들어서 그 주소 나한테 넘겨달라. 그럼 내가 적절한 시점에 그 함수들을 호출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웬만한 것들은 타협이 되는 겁니다. 라이브러리 프로그래머는 정말 자기가 만들어야 될 꼭 필요한 코드들만 만들고 나머지 기능들은 함수의 포인터로 다 구성을 해서 인자로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를 쓰는 사람, 이 라이브러리를 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원하는 기능들을 일부 이 함수 안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런 기능 자체가 결국은 운영체제도 마찬가지예요. 운영체제도 보면 지금 만든 시점의 기술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운영체제가 만들어지면 바로 1년 쓰고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뭐 심한 경우 지금 아직까지 20년 전에 만든 XP 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운영체제는 10년, 20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만드는 시점에 모든 걸 다 예상할 수 없어요. 예상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 자기가 예상 못하는 기능들을 추가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운영체제 소스 바꾸기 좀 그렇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함수를 구성을 해서 필요한 기능들은 나중에 확장 가능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시점에 만들 때 그 함수가 없어도 나중에 함수를 추가해서 그 함수를 이 원래 운영체제가 쓸 수 있도록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코드를 많이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데스크탑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하실 때 보면 이런 펑션 포인터를 쓰는 그런 기술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함수를 그런 API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는 프로그래머들에게
현재 내가 예상은 할 수 없지만 나중에 분명히 기술이 발전하면 이런 기능들이 추가될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으면 이렇게 함수의 포인터를 다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해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당시 이제 기술이 이제 뭐 한 4, 5년 지나서 기술이 발달해서 기능들이 필요하면 그 라이브러리를 쓰는 사람들이 그 부분적인 기능들을 함수로 구현을 하고 그 주소를 넘겨서 기존 그 운영체제가 쓰던 라이브러리에 문제가 없도록 동작하게 그렇게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함수의 포인터를 사용하면 가장 좋은 이유가 현재 시점에 없는 기능을 내가 있는 것처럼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sum 함수가 절대치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나중에 분명히 a나 b 값을 바꿔서 뭔가를 조작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나는 라이브러리 다시 바꾸고 싶지 않아. 그냥 이 라이브러리 끝까지 쓰게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필요한 기능들은 내가 들어가 있고 바꾸고 싶은 기능들은 네가 이 함수 만들어서 나한테 주소 주면 내가 그거 알아서 호출해 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쓰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 sum 함수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 쓰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널 쓰면 이게 그냥 일반 sum이죠. sum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코드인데 그래서 보시면 자기가 이제 절대치를 쓰고 싶으면 이 라이브러리 쓰는 사람 이렇게 되겠죠. 이건 이제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플로우를 한번 보여드리면 쓰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그죠? 이렇게 my absolute를 내가 만들었잖아요. 그 주소를 여기다 넘겨주면 그죠? PA 입장에서는 그죠? 널이 아니잖아요. 지금 주소가 넘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널이 아니니까 이 PA가 뭡니까? my absolute를 가리키는 포인터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콜이 떨어지겠죠. 근데 지금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잖아요. 마이너스 3이 들어갔으니까 음수일 테니까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마이너스 3이 3으로 바뀌었겠죠. 3으로 바뀌어서 그 결과가 3으로 바뀌고 B는 어떻게 됐습니까? 널이 넘어왔죠. 그럼 널이니까 수행을 안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그죠? B는 마이너스 2 그대로 쓰있고 A는 절대치 취했으니까 3이 돼서 3 빼기 2에서 여기 얼마 들어가있으면 1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코드를 진행하게 되는데 지금 이건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sum은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코드니까 결과적으로 라이브러리 쓰는 사람 입장에서 모르죠. 근데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게 사실 이런 펑션 포인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야 네가 함수 만들어서 인자를 주면 내가 알아서 호출할 거야 라고 하면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보면 알잖아요. 지금 이 플로우가 이렇게 돼서 된다라는 거 알게 되지만 이 라이브러리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밑에 있는 썸을 못 본다라는 거죠. 못 보면 실제 my absolute라는 이 함수가 sum 함수 내부에서 어떻게 호출되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코드를 모르니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처럼 함수의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 다른 함수 안에서 이 함수가 호출되어지는 것 이렇게 호출되어지는 용도로 만들어지는 그 함수들을 콜백 함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함수 안에서 펑션 포인터에 의해서 암시적으로 호출되는 것을 콜백이라고 하고요. 그런 콜백 용도로 만들어지는 함수가 바로 콜백 함수인 거죠. 지금 여기에서는 my absolute라는 함수가 바로 콜백 함수이고요. 콜백 함수이고 이런 콜백 함수가 나중에 이제 그 우리가 윈도우즈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이 쓰이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확장이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밑에 썸 함수를 만든 사람은 이 콜백 개념을 하나 적용함으로써 이 썸 함수를 바꿀 확률이 굉장히 낮아진 거죠. 그래서 좀 어렵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면 자신이 만드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융통성이 있는 그런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부에 제가 뭐 sum, sub, multiply, divide 이렇게 함수 만들어서 막 배열로 만들어 호출하고 하는 것은 그냥 개념 잡아 드리려고 제가 예시를 든 거고요. 진짜 예시는 이런 예시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능을 만들었는데 이 기능을 미래에 어떻게 사용할지 이 함수의 기능이 미래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걸 나중에 내가 만든 이 함수는 바꾸고 싫어. 그냥 이 함수는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라고 하면 지금처럼 함수의 포인터를 이렇게 활용해 버리면 나중에 쓰는 사람이 sum 함수를 쓰는 사람이 자기가 조금씩 바꿔 쓸 수 있는데 그 함수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분명히 함수 정했는데 이 함수를 호출하는 코드가 자기 프로그램 내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함수는 이 sum 함수가 나중에 내 안에서 펑션 포인터로 호출하기 때문에 단순히 인자로만 넘겨질 뿐이지 이 함수가 언제 호출되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호출되는
그것을 이제 콜백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호출되어지는 함수를 콜백 함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데 가서 콜백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아 이게 어떤 거냐면 아 이거는 함수의 포인터에 의해서 암시적으로 호출되어지는 함수를 콜백 함수라고 부르고 그렇게 호출하는 것을 콜백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아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이유는 이 함수를 만든 사람이 이 함수를 쓰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을 제공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본인들이 초보 프로그래머를 이제 떨치고 중급 고급 프로그래머로 가서 다른 프로그래머들을 위한 함수들을 설계할 때 이런 기법들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본인도 좋고 그 사람도 좋은 물론 조금 어렵긴 하죠. 근데 더 좋은 그런 기술을 제공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꾸 쓰려고 노력하고 자꾸 설명해 주려고 노력해야지 이것을 쓸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함수의 포인터가 지금 배우신 문법들 중에서 가장 난이도 있는 문법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에 이 내용을 담은 건 정말 자기가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려고 그다음에 다른 프로그래머들을 배려하는 프로그래머가 되려면 정말 이 구조를 잘 알아야지 정말 좋은 어떤 프로그램 구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 이 내용을 넣은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단순하진 하지만 요 부분들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거 반복해서 많이 보셔서 이 내용을 꼭 정복하셔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로서 커가는 그 과정에서 예,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자신이 사용할 함수가 명시적으로 호출되지 않고 다른 함수, 그죠? 다른 함수의 내부에서 함수의 포인트에서 호출되는 방식이 콜백이고요. 이 콜백을 보통 암시적인 함수 호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프로그래머는 이렇게 하면 이제 라이브러리에 내 있는 함수들이 사용자의 요구에서 바뀔 확률들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라이브러리 사용자는 이걸 바꿀 때마다 그 라이브러리 사용자한테 바꿔주세요 하고 막 싸우고 기다리고 하는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자기가 필요한 거 자기가 만들어서 쓰면 되니까. 어려운 내용은 라이브러리 안에 다 함수 안에 들어있을 테니까 간단한 내용은 라이브러리 프로그래머한테 요구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만들어서 그 인자로 넣어주면 그냥 다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서로 좋은 거예요. 서로 좋은 거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두이시 언어 입문에서 정규 과정 20장까지는 다 끝난 거고요. 이제 하나 더 남은 그 부록 있죠. 부록에 대해서만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할 건데 그 부분도 중요한 내용이 굉장히 많으니까 20장 끝났다고 아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다 보시고 그 마지막 남은 것도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강조드리면 제가 시연한 문법 중에서 그 포인터도 굉장히 데이터 포인터도 굉장히 매력적인 문법이에요. 사실 그게 뭐 쓸 확률로 보면 지금 20장에 배운 것보다 훨씬 더 확률은 크죠. 왜냐면 그게 훨씬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문법이니까. 그런데 정말 자기가 고급 엔지니어가 되고 나중에 정말 고급적인 기술, 고급적인 구조를 만들 때는 함수의 포인터가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든 잘 익혀서 예, 꼭 예, 정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다음 부록에서 다시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